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제가 제일 첫째 표지에 그동안 쓴 책들을 갖다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일반인을 위한 책이고, 이건 다 전문 의사를 위한, 족부족관절 전문 의사를 위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그 푸드앤클 클리닉스, 노스 아메리카, 이런 그거에 제가 편집인으로 썼던 두 가지 책 표지를 또 해놨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2022년도에 제일 오른쪽 거는 발목 관절염이 있을 때 인공관절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느냐에 대한 책을 제가 편집인으로 편집한 것이 2022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상 경력을 적어놨는데, 오늘은 제가 이 상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로 상을 받았는지 한번 쭉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유럽 족부족관절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아서 제일 끝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걸로 내가 상을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을 받은 거는, 또 제 논문은, 제 이름이 들어간 논문은 그냥 저자가 여러 명인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저자이거나 제가 일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이거나, 논문에는 일저자와 교신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 논문은 거의 대부분 제 환자들, 제가 연구 대상으로 환자를 모으고 분석한 그런 연구를 하여서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일저자로 맡기고, 그 다음에 제가 교신저자를 한 것이고, 제가 그러한 논문들로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최근에 유럽 족부족관절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의 동영상을 하나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또 역시 최근이죠, 족부족관절학회 춘계학술대에서 우수 중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목이 이게 정상이고 이런 발목이 있을 때 이걸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수술을 하면은 다리는 여기 있는데 발목은 바로 된 것 같은데 밑으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와 같이 동그랗게 절골을 해서 뼈를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그랗게 절골을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한 것을 저는 이 노란색 원의 그 모양을 따라서 절골해서 똑바로 만드는 방법을 보고를 해서 이러한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로서 정형외과라 그러면 척추에서부터 어깨, 손,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발목 다 포함되는 게 정형외과입니다. 거기에서 학술상을 주는데, 이게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가장 학술적으로 국내에서는 제일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려상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의 상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학술상 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제일, 또 이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JBJS라는 저널에 이러한 논문이 된 걸로 학술상 본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발목에 관절염이 있어서 인공관절을 할 때 위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저는 위의 모양과, 그러니까 무릎의 모양, 또 전체 다리의 모양이 뭔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을 때, 인공관절 하고 나서 발목이 이렇게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과 이 밑에를 봤을 때 인공관절이 이렇게 위아래가 서로 움직이다 보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까지 전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은
이 뼈와 이 인공관절이 부딪혀서 여기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연구를 해서 2017년도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환자를 수술 전 관절이 심해서 인공관절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더니 6개월째는 여기 이 뼈와 인공관절 사이에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고 이것은 3년입니다. 점점 약간씩 이렇게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수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mm 이동했고 3.3mm, 4.2mm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이동하는 지표 자체를 사실은 제가 그 전 논문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수술을 했을 때는 이것과 이것이 잘 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딱 앞에서 봤을 때 딱 맞아 있는데 점차적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니까 복숭아뼈 부딪히고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옆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환자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할 적에 원인을 모르니까 이것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옆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구나. 옆으로는 왜 이동하는가? 그걸 알아내야지 그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이렇게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그 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했고 약간 여기가 근데 이것이 갈수록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과 별개로 저게 상 받은 게 2017년인데 2015년에 JBJS의 영국 학회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전에 건 앞에서 본 건데 앞에서 봐서 일로 이동하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뼈가 정상 위치를 유지하겠는가 위에까지 그거를 또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을 그 전 단계로 발간했는데 이건 상 받은 건 아니지만 인공관절을 해놓고 났을 때 안팎으로 내외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옆에서 봐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미 해서 이거는 수술을 할 때 이거와 이것이 딱 90도 되게 커팅하는 것이 뼈를 깎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2017년도에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학술상인데 장려상 그보다 더 좋은 게 본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장려상을 받았고 역시 일저자로 지금 안태근 교수라고 그분이 일저자를 했고 제가 교신 저자로 제 증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관절염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관절염에서 뼈를 이렇게 끊어서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2011년도에 C코트 93 학술상이라는 건데 이것은 굳이 단계로 따지자면 장려상과 본상 사이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여러 번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상부 절골술, 관절 보존에 대한 수술 방법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좋더라, 어디까지 이런 수술하면 좋다,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걸 해서 이와 같이 발목 위에서 뼈를 끊어서 교정하는 방법을 보고를 하고 그것으로 또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족부족관절학회, 그러니까 이건 정형외과가 아니고 족부족관절학회, 그거만 모인 의사들 학회에서 또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상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EBS 명의의 3회 출연을 했는데 2009년이면 EBS에서 명의라는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의 출연 이후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족부, 발을 하는 의사가 명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배우면서 환자분들을 한편 제가 치료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치료법을 개발하고 또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내서 또 이와 같은 상을 받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발목 관절의 보존 수술, 발목 관절 보존 수술, 관절염이 중등도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살려서 쓸 것이냐. 이거는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어떤 유명한 병원에, 그것이 대학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어떤 병원에 의사보다 월등하게 많은 증례수와 논문과 또한 좋은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발에서도 기존의 치료와는 전혀 다른 수술을 개발하여 이미 11년째 이용하고 있고 발목 관절의 보존 수술에도 평발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미 여러 번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줄어들었기는 했지만은 2017년, 18년, 19년도에 1년에 인공관절 120례, 고정술, 관절 보존 수술 포함해서 그것이 200례 등 발목 관절염 수술을 300례 이상 하게 돼서 역시 그 사이에 또 많이 배워서 앞으로도 많이 이런 것들을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있고 작년에 상도 또 국제적인 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연구 논문을 많이 내서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되어서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저를 가르쳐 주신 환자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